미분양이 10만 호 정도, 전국이 10만 호, 서울 수도권이 3만 호 정도 나오면 굉장히 위험 신호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분양이 2022년 11월 기준으로 5만 8천 호까지 갔거든요. 전국이. 그러니까 절반 위험 수위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. 그래서 좀 위험하다. 국토부 입장에서도 아마 굉장히 미분양만 보더라도 긴장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. 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떨어질 때 이렇게 직선으로 안 떨어져요. 맞습니다. 올랐다가 되나 싶다가 또 떨어지고. 똑같습니다.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이렇게 45도로 안 올라요. 맞습니다. 갔다가 아닌가 하면서 흔들어 올라가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보면 사실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. 저는 추세는 뭐 그대로 하락입니다. 그러니까. 추세는 하락이니까 네.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.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흥분해서 지금 사실 분들은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꼭 필요한 분들이야. 사실 계약을 앞둔 분들이야. 네네. 사실 둔촌주공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둔촌주공이야 12,000세대 미니 신도시에 입지도 좋고 학군, 뭐 역세권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니까 아파트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입주할 때 2025년 정도 되면 뭐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안 되면 몇 년 더 살다 보면 뭐 한국이 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용기를 낼 만한 상황인데 지금 오판하면 안 되는 게 추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. 지금 여전히 하락인데 속도를 좀 늦춘다. 오진호 장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. 경착륙, 빠르게 하락하는 걸 막겠다는 목표지 이게 집을 막 사가지고 막 상승을 유도시키는 건 아니다. 그러게요. 연착륙이기 때문에 그 국토부 의견, 그 시그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매수자 마음이잖아요. 네.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매수자 우위 주인이 시장이죠. 매물을 회수해도요. 회수를 하든 뭐 가격을 호가를 올리든 네. 매수자가 따라서 붙어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. 그렇죠. 매수자는 지금 계속 기다리는데 뭐 더 떨어지는. 매수자들은 뭐 어떡하라고. 난 살 생각이 없는데 호가 올리려면 올려봐. 가도 그러가. 뭐 니들 어떡할 거야. 그러게. 결국 지금 그 분위기인데 그렇죠. 매수자들은 여전히 살 생각이 없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그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서울 거주자들의 81.5% 정도가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. 경기도는 한 75% 정도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네. 했는데 왜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. 이 설문조사 결과가 왜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금리가 너무 높다. 그렇죠.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. 두 번째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. 뭐 미국도 안 좋지만 우리나라 요즘 내수 경제도 안 좋고요. 수출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. 예.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다. 세 번째는 가격이 그래도 높다. 높죠 아직. 집주인들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2년 전 수준? 그렇죠. 2년 전 수준 정도 같고요. 뭐 네. 지역에 따라서 고점 대비 뭐 30% 떨어진 지역들도 네. 있고요. 네. 뭐 40%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네.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전체를 보면 아직 30% 통계까지는 안 떨어졌거든요. 평균적으로 집값 오른 건 한 4, 5년 되잖아요. 그죠? 7년도 올랐죠. 7년 올랐어요. 네. 네. 7년 동안 한 두세 배 정도 올랐는데 네. 사실 한 30% 네. 정도 떨어졌고요. 서초구 강남구는 아예 그 정도까지도 안 갔고요. 한 네. 10% 15%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네. 정부가 이렇게 빨리 개입해도 되는 거야? 불만의 목소리들이 지금 또 많이 내고는 있죠. 근데 빠르게 네. 떨어지게 되면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좀 이해는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매수자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.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가 해결이 됐을까? 해결 안 됐잖아요. 안 됐죠. 예, 아직. 예.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. 예, 예. 막 두세 차례 정도 예, 더 예, 올릴 수도 예. 있을 것 같고. 물론 인상 속도가 자이언트 가던 게 뭐 빅이나 뭐 베이비 정도 갈 수는 예. 있으니까 조금 이제 뭐 나아진다는 거지. 여전히 금리 인상이 되고 있고 관건은 그래 금리가 멈춰.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멈추고 나서 언제까지 갈 거야. 그렇죠. 지금 불확실하죠. 그게 6개월이 갈까, 올해 말까지 갈까, 내년까지 갈까 모르고. 좋아, 인하로 돌아섰어. 좋아. 그러면 주식 같으면 막 선반영이 돼서 그렇죠. 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. 부동산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가 한 3에서 4% 정도를 기대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2%대 정도는 그렇죠.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한 두세 차례 더 올리면 뭐 3.75 그렇죠. 정도까지는 예. 갈 수 있잖아요. 예. 3.75에서 언제 2%대까지 떨어질까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은 주로 이제 빅스텝은 잘 안 밟으니까 0.25 베이비 스텝을 7번, 8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따져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한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. 내려도 2년 이상 걸리다고 보면 네. 시장의 수요자들은 금리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불확실성,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. 뭐 경기,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 가격도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늦추겠지만
사실 집값이 이렇게 좀 올라가려면 막 사고 싶어, 막 그렇죠. 실수요자 막 이런 네. 분들이야 네. 먼저 좀 유입이 돼서 살짝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네. 당장 안 사도 되는 분들이 나도 한번 사볼까? 라는 마음이 들어야 사실은 본격적인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 분들은 여전히 아니야. 와,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부나 이 관계자들도 괴롭겠다.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정책들,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갑니다가 아니라, 네. 뭐, 정권이 들어섰는데 집값이 겁나게 올라 잡아야죠. 그죠? 잡아야죠. 무조건 잡아야지. 이거 네. 내고 저거 내고. 지금처럼 정권을 뭐 어쨌든, 잡았는데 겁나게 떨어져. 이건 막아야죠. 어떻게 막아야죠. 하겠어. 그죠? 그게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에요. 사실은. 그러니까. 이게 네. 바뀌지가 않습니다. 저는 네.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? 네. 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한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원칙이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요. 떨어지면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푸는데 역시나 똑같습니다. 9월 이전만 하더라도 작년이죠. 예. 추석 이전만 하더라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신 있게 뭐 한 50% 떨어져도 돼라는 용감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의지도 좋고 뭐 정책 방향도 좋은데 결국 집값 떨어지거나 집값이 오르거나 하면 방법이 없다. 규제를 풀거나. 그 마지막으로 규제 네,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규제는 단계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, 소장님, 그죠? 집값이 떨어지는 범위 내에서. 네, 단계적으로 정부는 계속 추세라면 풀 건데 이런 거를 잘 보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아니고 규제를 보는 바닥 시그널은 이렇게 가다가 끝판왕 이게 나오면 뭐 시그널을 그렇죠.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. 네.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. 제가 그때 5가지 한번 말씀드린 예, 것 같은데요. 예. 일단 미분양 한번 봐야 되고요. 네, 미분양이 네. 10만 호 정도, 전국이 10만 호, 서울 수도권이 3만 호 정도 나오면 굉장히 위험 신호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분양이 2022년 11월 기준으로 5만 8천 호까지 갔거든요. 전체? 전국이. 그러니까 절반 위험 수위 네, 이제 위험 수위. 굉장히 그렇죠. 높아졌어요. 그래서 좀 위험하다. 국토부 입장에서도 아마 굉장히 미분양만 보더라도 긴장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고점 대비 가격 하락폭인데 제가 아마 30%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적어도 필요한 실수요자들 있잖아요. 네. 실수요자들도 고점 대비 30% 정도 떨어진 수준까지는 봐라. 저는 1차 지지선을 30% 정도 보고 있고요. 지금 그 고점 정도 대비. 됐어요, 안 됐어요? 된 지역들이 많죠. 아, 근데 서초구, 그렇군요. 강남구는 용산구 이런 지역들은 아직 아니고요. 지역들 됐고 평균적으로 보면 아직 거기 좀 멉니다. 노동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졌고요. 네.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아파트들은 30% 정도 빠졌습니다.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는 50%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. 네.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. 예. 재건축 재개발은 전세 가율이 낮고 투자 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침체가 이어지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가격 하락 속도를 봐야 되고 네. 집주인들이 이제 막 불안한 마음에 막 집어 던진다고 했잖아요. 패닉 바잉 현상, 아니, 패닉 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마지막에 풀리는 게 이제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는 걸 제가 바라고 했잖아요.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강남이라고 하면 이제 송파구 빼고요. 네. 서초구, 강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리느냐. 거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묶여 있거든요. 토지거래 허가도 같이 풀려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 풀리는지 봐야 되고요. DSR까지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마지막 카드가 DSR이거든요. 그렇죠. 규제 지역이 풀리면 LTV는 풀려요. LTV는 그 무주택이나 1주택자들은 70%, 생애 최초는 80%까지 풀리거든요. 기존에는 규제 지역이면 50%까지.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근데 이게 LTV 늘려주면 뭐 하냐고요. DSR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도 DSR 카드는 마지막까지 쥐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요번에 가계부채도 원장관 있죠. 얘기 보니까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하던데요. 네, 그렇죠. 절대 안 풀어줄 것 같은데 이게 풀어줄 정도면 안 되겠다. 네. 진짜 이거라도 그냥 다 줄게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BSR을 풀어도 안 되잖아요. 네. 그럴 때 나오는 게 이제 양도세 특례, 5년간 양도세 면제. 5년 동안 그냥 돈 터치할게. 나 돈 안 거둘 테니까 제발 집 좀 사줘라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서 저는 이거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5개가 다 만족하면 좋은데 나는 굳이 지금 안 사도 되고 자금도 부족하고 이런 분들은 저는 뭐 5개 시그널 다 보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게 아니고 필요한 분들 뭐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 복양이나 뭐 혼인, 자녀 교육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 올해는 못 기다리겠는데 올해 말 정도 아니면 6개월 정도 후에는 사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3개 정도 강남 네, 조정 대상 지역 풀리고 고점 대비 30% 정도 떨어진다면 저는 용기를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.